문제를 정의한다, 문제를 형성한다,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지,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지 바로 문제를 규명하거나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욕구의 우선순위 정하기. X입니다. 여러분, 욕구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 때 하는 겁니다.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사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노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단계 지침 들어갑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참고입니다. 1번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원조 과정을 짧게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협력자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면접 중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있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클라이언트 자신이 직접 문제를 진술하고 문제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 자원을 이용하려는 자세에 갖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접수 기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접수 기록. 접수 기록할 때 기본적인 인적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데에서 의뢰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의뢰의 경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포 형성, 문제 확인, 양가 감정 해소, 서비스 적격성 여부 판단을 스크리닝이라 했고요. 의뢰. 자, 우리 기관에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고 의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동의를 받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뢰 경위를 파악하고 기본적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동기부여 등이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대개 법적인 위임에 의해서 오는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내적, 외적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하는 자, 교사, 의사 및 다른 가족 성원에 의해서 원조 요청이 되어 의뢰된 자를 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법적 위임에 의해서 원조가 요청된 자를 의미합니다. 법적 위임 동그라미, 법적 위임 동그라미. 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러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2번 탐색 및 자료 수집 들어갑니다. 접수 단계의 과업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반드시 보실 것인데 거기에서 문제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엄청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탐색, 자료 수집 들어갑니다. 여기도 워밍업입니다. 자, 탐색의 특성, 탐색과 관련된 영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죠. 같은 인구 집단으로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 미혼모,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정신장애인이나 생애 발전 단계 또는 발달 단계의 과도기에 있는 가족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 수집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과 사회력 동의어는 생활력을 보는 건데 사회력은 거의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과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오기 이전까지 해온 상황, 클라이언트가 기관과 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처했던 방법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클라이언트가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거나 또는 주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력은 클라이언트의 연속적인 흐름이기에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력이나 가족력이나 생활기능이나 클라이언트의 자원이나 클라이언트의 한계나 강점이나 동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회력은 거의 모든 정보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료 수집의 출처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얻어내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1번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구두보고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말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구두보고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처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진술, 감정 표현, 사건 보고, 관점의 제시 등으로 구성되지만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잘못 기억하거나 거짓으로 왜곡하여 인지하거나 편견을 갖는 등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자기 진술, 구두보고가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동의 직접 관찰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비언어적인 행동, 바디 랭귀지 이런 것들을 한다. 말의 억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스스로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에 클라이언트 정서 상태나 반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관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거죠. 대인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재현 방법을 사용하는데 상호작용의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상황을 왜곡하여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잘못 관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구두보고보다는 타당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자기 모니터링은 자기 점검이 되겠죠.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자기 점검지라고 하는데요. 갑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은 잠재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의 출처로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역량 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 출처로서의 정보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의사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주변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부수적 출처로서의 정보입니다. 부수적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될 경우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 등은 이론적 기반 지식을 충분히 갖고 활용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경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호작용의 경험을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행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는가를 사회복지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사정 들어갑니다. 사정은 어세스먼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수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어세스먼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동그라미, 분석하여 종합한 내용으로서 종합화의 밑줄,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 분석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되고요. 개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정 단계 다음이 뭐죠? 네, 계획 단계예요. 이 계획 단계에 가장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나오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 설정 그 전에 하는 게 사정 단계인데 이걸 잘못하면 목표 설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을 통해 개입 방법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초창기에는 이 어세스먼트가
진단이란 단어 써졌다. 실천 역사에서 진단주의 배우셨잖아요. 일명 의료 모델인데요. 자, 진단이라고 불리어졌으나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단이라는 용어는 대개 의료 세팅에서 쓰는 거예요. 병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낙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라는 단어로 용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증상, 질병, 역기능과 같은 낙인을 부여할 수 있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특성이 있습니다. 자, 특성의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우리는 사정도구,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의 중요도를 뒀는데요. 이것도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성, 그 다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성과 클라이언트의 참여,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명, 수독. 자, 여기요. 문제를 교명한다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 정의, 문제 형성과 동의어고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계속 시작. 판단, 마지막은 한계성이다. 한계성은 뭐냐면 오른쪽에 쓰세요. 한계성 오른쪽에다가 완벽한 이해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해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정의 특성인데도 이것도요. 자, 실력 따지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는 무려 11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위에서는 5가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넣어드렸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쭉 가다가 진행되어 가다가 리어세스먼트,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리어세스먼트, 재사정이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정은 사례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종결 시기까지 전 과정 동안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는 유동적, 역동적인 과정으로 새로운 정보가 도출됨으로써 문제결 과정이나 종결 과정까지 지속 동그라미, 지속되어 재사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날개 쪽에 하나 쓰실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자료 수집, 정보 수집, 동의어. 그 다음에 이쪽에 어세스먼트 사정을 썼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다시 리어세스먼트 하려면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리어세스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과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동시적 과정, 동자입니다. 동시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뭐죠 여러분? 네, 상호적 과정이라 하잖아요. 상호적 과정이라 해요. 상호적 과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걸 순환적 과정이라 합니다. 순환적 과정이다. 자, 동시적 과정이며 상호적 과정이며 순환적 과정이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역동적이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동시적이고 상호적이고 순환적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 봐요. 틀리게. 자, 우리가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선이 하나일 때예요. 이렇게 하나만 올 때. 그래서 단선적 과정이다, 직선적 과정이다. 단선적 과정이다, 직선적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이제 2번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성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가계도를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리는 거고 생태도도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사정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정 내용을 도출하기 때문에 사정은 상호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명하는 겁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욕구를 규명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이에 대한 의미와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3번 사정의 내용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정에는 판단이 내리는 작업이 포함되며 사정은 고려해야 할 부분과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문제를 규정할 것인가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계성입니다. 사회복지사도 인간이죠.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사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 가로 닫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밑에 1번부터 11번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번호에 이렇게 체킹하시면 됩니다. 1번 체킹, 2번 체킹,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7번 체킹, 그 다음에 8번 체킹, 그리고 10번 체킹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시험 지문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날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시적, 일회적, 일시적이고 일회적 과정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지속적 과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초점이란 걸 배우셨는데요. 이 궤도 접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궤도 접근에 의한 사정,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는 접수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문제를 확인한다 하면 안 돼요. 문제를 규명, 정의, 형성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정은 개별적 과정이에요. 다 클라이언트마다 독특성이 있으니까 어세스먼트도 개별화해야 되는데 보편적 과정이다 하면 안 돼요. 보편적 과정.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어세스먼트, 똑같은 방향으로 어세스먼트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이해.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요 5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을 날개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차분하게 가죠. 사정은 지속적 과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은 환경 속 인간에 의한 사정을 합니다. 이중 초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들어가면 생태도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2번 오른쪽에 화살표 생태도를 쓰면 됩니다. 이중 초점에 의한 사정도구는 생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에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뚝딱 분석할 수가 없어요. 아, 이러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고의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 띵킹을 말합니다. 수평적 탐색과 수직적 탐색을 모두 합니다. 수평적 탐색은 현재, 수직적 탐색은 과거로부터 온 거. 그래서 과거가 들어가면 수직적 탐색이고 수평적 탐색은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지식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식이 이겁니다. 인행사입니다. 인행사가 뭐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여기도 환경 속 인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가장 기초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클라이언트를, 환경을 어세스먼트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는 지식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정은 생활 상황 속에서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 정의의 동그라미, 문제를 정의하며 그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문제 정의, 문제 규명, 문제 형성이란다. 자, 사정은 개별적 과정이다. 개별화,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별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보다는 강점의 동그라미, 이것을 우리가 강점 사정이라 합니다. 시작. 강점 사정이라 합니다. 강점 사정이라고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정의 내용을 갑니다. 문제 발견, 정보 발견, 세 번째만 별표, 문제 형성, 문제 정의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문제 발견과 정보 발견은 참고만 하셔도 되겠죠.